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장소는 물질적 공간과 인간 삶의 단편이 서로 분간하기 힘들게 얽혀 형성한 하나의 삶 공간의 구체적인 상황이다. 그것은 물질적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에 관한 세계이다. 그것은 공간이라는 물질적인 구상 안에 삶이라는 구상이 존재하는 그런 건축적 현상이다. 장소 안에 갖가지 의미가 알알이 박혀 있어 장소를 보면 주인의 지난 생활과 현재의 삶을 읽을 수 있다. 추억과 사건,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기억할 만한 일, 생활의 소중한 알갱이들이 담겨있는 공간, 그리하여 지난 나와 현재의 나를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대변하는 그런 물질적 형태가 바로 장소이다. 나의 소중함이라는 것들이 건축적 언어로 전환되어 건축이 내 뜨거운 감정을 복원하고 있는 것이 곧 장소이다. 내 삶의 중요한 기능이 발현되는 곳이 장소이며 그 행동의 정상적인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갖가지 자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건축적 항아리가 모두 장소이다. 인간에 관한 것, 상징적이며 감정적이고 기능적인 것들이 담겨있는 건축 플러스 경험의 현상이다. 네, 도시 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 민병호 저자가 쓴 스페이스타임 출판사에서 나온 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요즘 저희 이주의 안산에서 시리즈로 안산 도시를 말하다를 방송 중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녀가셨죠. 의원님을 비롯해서 활동가들까지 또 전 의원님이시면서 또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모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또 안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경기도 의회에서 활동 중이신 도 의원님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음악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의 숲 듣고 오겠습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는
네. 최유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산 출신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원 김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단원 FM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뭐 도의회 활동하신 지 꽤 되셨죠? 네. 네. 얼마나 되셨을까요? 경기도의회 활동을 시작한 자가 2022년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통상 의원들의 임기가 4년인데 이제 개월수로 따지면은 48개월이잖아요. 48개월 중에서 이제 42개월째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의 종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참 오래 활동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뭐 도의원 하다 보면 여러 위원회를 거치시게 되는데 네. 어떤 위원회에서 좀 활동하셨을까요? 이제 통상 도의회는 4년의 임기 중에서 이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이런 네.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네. 저는 전반기에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네. 또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된 분야는 안산시 체육기 사무국장을 하면서 체육 업무를 총괄도 하고 또 실무 경험도 있어서 전반기 2년 동안은 특별히 무리 없이 의정 활동을 좀 재밌게 네. 그리고 또 안산과 네. 지역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네. 서로 챙겨가면서 네. 잘했습니다. 후반기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의회가 이제 상임위가 네. 12개에서 13개로 하나가 늡니다. 이 느는 상임위원회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해서 네. 신설된 상임위원회예요. 네네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국을 설립했던 AI국, 네. 미래성장산업국, 이 미래성장산업국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드론, 로봇, 네. 이런 미래성장산업을 주도하는 곳과 지방도시, 지방 애교 관점에서 이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이 세 개국이 미래교육협력위원회 편성이 돼가지고 후반기 활동을 좀 하게 됩니다. 또 후반기에는 이제 새롭기도 하지만 문화예술체육하고는 다른 영역이겠지만은 어쩌면은 미래성장산업을 주도하는 이런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또 매우 새로운 영역도 접근하고 네. 또 새로운 비전도 찾고 또 미래성장산업의 가치나 내용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대세가 AI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국이 해당 네. 상임이기 때문에 이제 선도하는 상임위로서 보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도 상당히 그 네. 도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네.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체감하기가 좀 빠르지요. 네, 그래서 네. 안산에서 제가 2년 동안 활동하면서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드러나고 또 시민들과 함께했던 것이 네.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되어 있는 인디뮤직 페스티벌. 아, 예. 네, 이 행사를 유치했어요. 네. 경기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네. 회복력, 활력을 좀 찾아야 되는 네. 관점에서 네. 인디민육이라는 새로운 네. 동력적이고 에너지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좀 안산시가 네. 활력 있는 것을 표출하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유치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바다 드론 페스티벌이라는 네. 행사에 드론 페스티벌을 아, 유치합니다. 이제 대구도 네. 광화몰인데요. 네, 네, 네. 23년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네. 이때 방화몰이에 6만 5천 명의 인파가 몰렸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방화몰이 개장 이후에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온 적은 처음이다라는 아.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드론 페스티벌과 네.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경기도 구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여름, 봄, 여름, 가을 사계 중에서 여름 프로그램을 또 백사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네, 네. 시민들의 환호와 함성을 통해서 안산도 알리고 네. 그런 축제의 멋도 좀 보여드리고 한 이런 행사가 두 가지가 참 의미 있었죠. 전반기 활동 중에서는. 네. 대부도가 그 안산에 속해 있지만은 이제 거리상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 뭐 안산 소속으로서 뭔가 대부도가 크게 뭘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가 맞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또 예. 찾아주시고 해서
나름 뭐 동네의 활력이 뭐 대부도에 당시에 저도 이제 그 행사에 대한 큰 보람이 네. 특히 이제 방아머리 상인분들한테 네네.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네. 이 행사가 방아머리에 1년 올 수 있는 인파가 다녀간 것 같다. 네. 이런 그렇군요. 칭찬도 받았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LPGA 데이가 또 그 더해분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다드론 페스티벌과 네. LPGA 데이가 이루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포탈 검색에서 안산 대부도가 상위에 링크된 그랬군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경기도의회와 네. 안산시의회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제가 어느 시민사회단체 그 결과보고회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시도 도 아래 이제 소속된 네.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기도가 도 따로 놀고 시 따로 노는 기분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 도의회에서의 도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에 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시가 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연결성을 우리 또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뭐 도는 멀리 있고 또 그동안 모든 행정이 약간 수원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막 민감하게 뭘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안산만 넘어오면 안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도가 멀어요. 이게 마음의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 경기도 전체에 한 4개가 있는데 네네. 김철지 의원님 덕분에 또 저희 경콘진하고 네. 사업을 또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시려는 적극적인 행보가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정치는 말로 하지만은 네. 행동이나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네네.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쵸. 그런 부분에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최대한 좀 담아보려는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철지 의원님께서 이제 안산 비전 포럼을 이제 또 그 어디서 개최를 하게 된 걸까요? 지난 11월 22일 날요. 예. 넥스트 안산 비전 포럼을 네, 안산 국제회의장에서 네네. 안산 시민들 한 40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네, 일종의 이제 안산의 미래 도시를 위한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넥스트 안산 비전 포럼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네, 저도 좀 내용을 담아서 뭐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도시가 우리가 네. 살고 있는 이 안산이 미래에는 어떻게 가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저도 의미가 있었고 또 네. 참석한 많은 분들로부터 약간 관심과 호응 네, 이런 것들에 좀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뭐 궁금하긴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김철지 의원님께서 와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뭔가 비전 포럼을 선포하고 네, 네. 앞으로 어떤 비전을 나는 가지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가겠다. 이런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이제 또 되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청중들도 있겠지만 기사로도 좀 났기 때문에 네, 네.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청취자들 네. 중에 그런 게 있었어? 왜 난 몰랐어?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초대를 드렸는데요. 사실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죠. 어떻게 가겠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많은 미션들을 또 포함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민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네. 광장에서 뭐 탄핵을 주도했던 시민들이 원했던 건 지금 이대로 안 된다. 대한민국 변화해야 된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 변하려면 결국 지방자치도 변화해야 이게 받침이 되는 거지. 뭐 중앙홍자 달려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라면서 이제 시민들이 여전히 지금 네, 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이제 시민의 삶하고 관계된 속에서 어떤 비전을 품었을 때 안산이 정말 와 그전의 안산과 달라. 우린 새로운 안산을 꿈꿀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될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전 포럼을 하셨다고 하니 진짜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없는 거에서 새로 창조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리뉴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리뉴얼에 네. 뭐 영어로는 뭐 RE 다시 뭐 뉴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리뉴얼이라는 용어를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이 공단 배후 도시로 성장을 해서 네. 내년이면은 도시 시승격 4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도시 발전을 지켜보면은 뭐 1기, 2기로는 좀 나눌 수 있고 현재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1기는 안산시청이 들어서면서 공단 배후 도시에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한 33만, 34만 아주 급속하게 늘어요. 도시 팽창 속도가 좀 빨랐잖아요. 네. 그다음에 2기는 이제 인구가 유입이 더 되면서 일명 고장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생기고 네. 인구 70만에 가게끔 느는데 이제 그 이유가 좀 문제입니다. 네. 그 정점이 2010년, 2011년 정도까지 늘고 나서 네. 이 도시가 좀 정체돼 있다가 근자에는 조금 약간 후진하는 형태의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창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1기, 2기를 지난 이 안산 도시를 이제는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리뉴얼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는 이제 도시 기반을 좀 재편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 도시로 네. 전환하는 일, 그리고 이제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 한때는 우리가 도시 팽창 중심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팽창도 중요하지만은 네. 지금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에 살고 있는 안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전환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서 네. 이럴 적에 우리 삶의 변화의 속도,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걸쳐서 AI 전환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 도시 안산은 어떤 형태로 전환돼야 되는지 네. 이 관점에서 이제 네. 리뉴얼을 네. 이야기 드렸고 그 네. 관점에 이제 몇 가지 축들이 좀 있어서 많은 좀 고민을 하면서 또 방향 토론 네. 또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저희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제 월담 노동이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공단 뉴스를 이제 매월 발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월담 노조라고 하는 곳에서 단체에서 이제 공단의 작은 사업장들이 워낙 많고 노후화된 사업장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제 건강과 안전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네. 단체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산단이 굉장히 노후화된 상황에서 마른 스마트 뭐 AI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지금 공장들이 다 중소기업인데 막 5인 미하 사업장도 너무 많고 또 노후화된 옛날 방식의 제조업 방식들도 많은데 여기다가 어떻게 AI를 덧씌울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 그런데 변화는 분명히 또 감지되긴 해요. 제가 공단으로 출근을 할 때 보면 뭐 클라우드 센터가 있다든지 뭐 그전에는 뭐 한양대 안에 이제 뭐 카카오에서 하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사실 클라우드 센터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또 부담스러운 예, 부분도 있죠. 전력 부분이라든지 네, 용수나 사실 전력 부분들은 네, 또 그리고 뭐 숙제죠. 고용이 새로 창출된다기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어떤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AI의 어떤 그 선도적인 기술을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어서 또 우리가 그렇게 AI가 발달되는데 하나의 뭔가 그 자원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냐 막 이런 또 부정적 의견도 있으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과 현실 간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그쵸.
그쵸. 계리죠, 계리.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저도 이제 미래성장산업국을 하면서 숙제 아닌 숙제가 네. 일종의 데이터 센터예요. 네. 제가 아는 내용도 안산이 향후에 네. 데이터 센터가 뭐 6개, 7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조건상으로 봐서 좋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 네. 수월하고 용수 문제가 해결되고. 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은 좋은데 이 데이터 센터는 대단한 에너지를 배출하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일자리가 신규로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 정책에서 좀 담아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라면은 네. 지역, 네. 부담스러운 지역, 안산이면 안산한테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세제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것들을 점검을 해서 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미래성장 산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부담 가는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네. 뭐 사회공헌이든 기부든 또는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수가 네.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온 일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저희 지역의 산단이 영세업종 중심으로 네. 소규모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네. 어려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희가 86년도에 시승격되면서 공단이 조성됐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시키지를 못한 한계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천이나 용인이나 네. 이쪽으로는 이제 반도체로 특화시켰고, 그쵸. 예, 시흥이나 송도는 바이오로 특화시켰는데 네. 안산하면은 가장 국가가 조성한 국가산단으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업종으로 특화됐지라고 할 적에 아직도 좀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대서 제가 이제 미래 과학협력위원회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조금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크게는 이제 산업 관점에서는 이제 로봇 이니셔티브 구축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을 네. 경기 TP에 45억을 작년에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네. 배정을 받게 해가지고 경기도에 31개 네. 기업의 제조 로봇을 만드는 네네. 이런 사업을 좀 도와주는데 그 중에 안산이 9개 제조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 더 디지털 전환하는데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혜택을 안산의 전통 제조업들이 로봇 이니셔티브 예산을 통해서 좀 새롭게 혁신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경기도 예가 심의 중이거든요. 네네. 물론 약간 이제 정책적인 것들 때문에 공전이 되고 있는 것도 현재 입장인데 네. 올해도 제가 이제 로봇 구축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도가 42억을 편성했는데 네네. 제가 상임위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 네. 작년에 45억 가지고 추경으로 갔는데도 예산이 또 부족했다. 수요가 많았다. 그래서 어. 이제 이번에는 제가 8억을 증액해서 50억으로 좀 요청을 해서 네. 상임위에서는 의결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네. 조금씩은 로봇화 시켜서 디지털 전환하는데 좀 기여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노동자의 삶의 질하고 연관됐을 때 이제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전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들이 이제 그 일에서 다른 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좀 징검다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 단순 노동직으로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는 것 외에는 또 크게 자기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막 활발해지면 오히려 위축되는 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업체 하나 이제 그런 염려나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네. 휴머노믹스 개념에서 네.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로봇 구축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염려하시는 것은 뭐 당연한데 네. 그런 영역보다는 로봇화 시키면서 얻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와 네. 그리고 산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또 네.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가 좋아지면 이제 막 로봇이 일도 하고 막 그러면 인간의 노동 시간을 좀 줄여서 맞습니다. 노동으로 이 고달팠던 삶을 좀 이렇게 즐겁고 여유를 즐기고 주말에 놀러도 갈 수 있는 삶으로 좀 전환해줘서
주 4일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래서 상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노동자의 혜택으로 안 하고 기업에게만 막 이익으로 돌아갈까봐 저야 이제 그 관점에서 예. 제가 이제 뭐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문체위에서 했던 대표적인 조례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네. 확산되고 재택근무가 좀 안정화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를 하면서 전국 최초로 발의했던 조례가 일휴양 연계 관광 지원 조례, 워케이션 조례 일명. 아, 예. 예, 그래서 휴양지에서 일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많은 선진국 노동자들이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도에서 최초 조례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는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확산이 돼서 이 조례를 가지고 제가 행안부 네. 지역수 조례도 받고 네. 매니페스토 우수 조례도 받았는데 네. 시대 흐름이라든가 이런 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 의회가 제일 먼저 워케이션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 직원들한테 사전 조사해서 했더니 신청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까지 이제 확산이 네. 됐거든요. 사실 AI가 발달되면 또 하나 이제 부수적으로 같이 좀 더 기술력의 확보로 인해서 좀 다양해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미디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안산에 디미고도 있고 디지털 문화 네. 디문고도 있고 맞아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 미디어를 전공해도 안산에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디어 관련 분야가 너무 취약하죠, 안산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꾸 이렇게 제가 했던 거하고 연결을 네. 시키는데 네. 이제 미래교학협력회에서 지속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네. 사실 이제 저희 상해당 상임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성장 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있고 로봇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고 네.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6개가. 네, 네, 근데 이런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네. 대학과 네.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화되어 있고 아주 특성화되어 있고 네. 또 장비나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상임위의 활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그 일명 대학을 지원하는 개념을 라이즈라고 하는데 라이즈 네. DX를 경기형 라이즈 DX를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 TP가 네. 로봇 관련된 직업교육 혁신센터에 구축을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학과 기업만 하지 말고 특성화 고등학교 네. 학생들을 교육을 접목시켜라. 그러니까요. 예, 교육을 접목시켜서 사전에 이 아이들한테도 특화된 교육을 하고 미래 인재를 네. 빨리 양성하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혁신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네. 사실은 올해가 고교 학점제 원년이에요. 네. 네. 여기에다가 학점을 얹자. 네. 즉 일반적인 교과에서 국영수 하면은 통상 학기당 한 85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이런 교육들이 120시간도 있고 뭐 네. 90시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교육을 고등학교 특성화학과, 네. 자동차 학과든 또 드론 관련 학과든 지금처럼 이제 콘텐츠 관련 네. 학과든 네. 이런 데 학생들하고 연결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일정한 이수 과정을 거치면은 고교 학점제하고 연결해서 학점도 이수하고 네. 네. 교육도 받고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 네. 용역 예산 2억을 편성을 해서 아, 예, 예. 실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네. 뭐 예를 들면 경제과학진흥원은 이제 반도체, 네. 그다음에 대진 테크노파크에는 드론, 네. 경기 테크노파크는 로봇, 네.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은 예. 일종의 메타버스나 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이렇게 묶어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저는 이것이 경기형 라이즈 DX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도청과 교육청, 공공기관 그리고 네. 특성화고등학교 여기에 이제 안산은 잘 아시겠지만은 네. 직업교육 특화지구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아, 올해.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3억 5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센터 준공식까지 했는데 네네. 이제 안산이 특성화고등학교가 6개인데 네. 이 6개의 고등학교가 모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이렇게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연계시키자. 그쵸, 그쵸. 그리고 학점도 좀 얹어보자. 네. 그러면은 뭐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주창을 하고 있고 네. 그 결과로 올해 이제 용역예산 태워서 모델 만들어보고 네. 또 선도적으로 경기형 라이즈 DX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은 나름 예. 정말 열심히들 활동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도대체 의원님들이 뭘 하시는지 뭐 어떤 조례를 발의했는지 너무 관심이 없죠. 제일 아쉬운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네. 도에서 일하는 저 같은 도의원도 있고 시에 사는 시의원님도 계신데 사실 선출직으로 나간 이유나 선출직의 목적은 직접적인 시민 참여가 안 되니까 네. 내 대신 당신이 가서 일을 그쵸.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한 측면이 있어서 어쩌면 국회의원님은 국회에서 네. 저 같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네.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은 행사장에서 안 보이면은 네.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보이지? 그러니까요. 제가 가끔은 이제 막 뭐 SNS 통해서 의원님들 뭐 김철중 의원님 비롯해서 뭐 예.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행사장 다니는 거 많이 봐요. 근데 저의 의무는 네. 그러면 다 시간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 체력도 와 체력은 어떻게 버티시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시간에 너무 많이 다니시면 정말 해야 할 일을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행사장에 오는 게 너무 또 대면할 수 기쁜 일이어서 좋은데 이제 거기서 시민과의 대면이 너무 짧을 수밖에 없어서 행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 같이 사진 찍는 걸로 끝나지 않나. 예, 요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가 뭘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시정의 보도 자료 뭐 받아서 그냥 시가 뭐 한다, 시의원들 뭐 한다 요렇게만이 아니라 좀 이제 아쉬움이 그런 게 있죠. 미디어 안에 좀 의원님 각각의 조례도 좀 분석해내고 실행은 어떻게 됐고 예산 편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시민들도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맞습니다. 예, 뭐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 네.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행사장도 중요하고 네. 민원도 중요하고 네. 의정활동도 조례하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조례도 중요한데 어쩌면은 이제 시기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맞물려 있는 일들 일정 네. 중에서 충돌날 적에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죠. 그것이 이제 그쵸. 핵심 중에 하나가 의정활동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투표를 하려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뭘 발의했는지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실제 유명무실 조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위원회 구성으로 끝난다던가 예산 없이 조례만 있다던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기도 전체에 이제 조례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경기 네, 여성연대에서 들어보니까 다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형식적 조례 너무 많다. 그 조례 실행 안 할 거면 조례 왜 만드냐. 근데 거기에는 또 다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이제 이게 실행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조례 발의했으니까 돈 다오 우리가 좀 실행해보자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네. 조례까지만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심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지금 네. 말씀하신 영역이. 예, 예. 조례 발의를 적에는 학습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 방향성도 점검을 해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조례는 행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맞아요. 즉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상징적으로 의미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실천이 안 그쵸. 되면은 이제 그런 네.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걸 이제 발의한 의원들이 챙기고 또 행정에 요구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놓치는 일이 좀 꽤 많습니다. 네. 하나는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챙기는 조례도 있지만은 그쵸. 의원 발의 조례들은 또 바라만 보는 형태가 행정이에요. 네. 그래서 요구하면은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냥 순위에서 좀
안 보여서 네. 하차하면은 조례는 발의했는데 네.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표, 이제 맞아. 탄소 중립이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실행의 어떤 예산 편성에 의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들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준다던가 표방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표방인데 이게 그 안에서 행정이 이제 모순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시민사회도 합니다. 막 예, 예. 문제 제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이 그냥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또 뭐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아까 얘기하신 삶의 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례와 예산과 집행과 실행에서 이제 뭔가 모순되지 않게 굴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막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제 막 기후위기니까 니들 네. 이제 뭐 이런 거 줄여라 저런 거 없애라 막 이런 얘기하면 요구는 많고 압박은 느끼지만 막상 이제 한국 사회 뭐 지역 사회 수준도 그렇지만 정치인들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어떤 시의 행정이나 공무원들의 마인드 뭐 등등에서 이게 실제 시민들이 바라는 목표치와 굉장히 항상 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전 포럼 하셨을 때 이제 궁금한 게 뭐 5가지 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이제 그날 참석하지 못한 많은 네. 사람들을 위해서 네. 한번 또 이렇게 짚어주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리뉴얼의 핵심적으로 이제 5대 정책 축을 발표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산업 리뉴얼입니다. 이제 네. 첨단 미래 산업으로 DNA를 전환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산업 리뉴얼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공간 리뉴얼이에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가 신도시, 구도심으로 해서 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단절돼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4호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결, 균형, 활력으로 이제 재편해야 돼서 이 공간 리뉴얼을 좀 이야기했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도시의 품격을 리뉴얼하자라는 겁니다.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를 활동을 했는데 네. 도시의 품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디자인도 있고 숲의 도시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켜서 시민들의 네. 격을 높여주는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도시 품격을 좀 리뉴얼하자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행정 리뉴얼이에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시민 중심 행정이 아니라 네. 행정 중심 행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행정 리뉴얼이어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시민 중심 행정을 하자. 네.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하고 있는 국민 주권과도 맞물리잖아요. 네. 네. 행정 중심으로 리뉴얼하자라는 것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가 공동체 리뉴얼이에요. 네네. 물론 여기 단원 FM에서 가장 네. 크게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이 공동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주민과의 공동체도 공동체지만 지금 이웃 간의 공동체도 좀 단절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안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이제 공동체 리뉴얼에서 이 5가지 산업을 리뉴얼하자, 공간을 리뉴얼하자, 도시의 품격을 리뉴얼하자. 그리고 행정을 국민조건 정부에 맞게끔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리뉴얼하자. 네. 그리고 공동체 리뉴얼을 하자. 이 네. 5가지를 핵심 축으로 제가 네. 제안을 좀 했습니다. 네. 다 좋은 말씀인데. 이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어쨌든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부분. 이게 이제, 전 정권과 여러 가지 또, 예, 지자체 안에서 공동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오히려 후퇴를 해가지고, 실제로 예. 2년 동안은 많이 후퇴했죠. 예, 마을 공동체도 많이 힘들어졌고, 마을 공동체, 작은 도서관, 사회적 경제 네. 전체적으로 좀 후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아쉬워요. 사실은 이건 정권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삶을 네. 또 이렇게 좀 나아지게 하려고 처음부터 구상된 거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바꿔가면서 서로 이제 합의해가면서 또 새롭게 좀 바꿔가서 좋게 하면 될 일을 아예 그냥 싹을 없앤다던가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와 축적된 자원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손해예요. 맞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예산이며 또 사람을 성장시키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공이 네, 드는 네, 일들인데 그런 게 너무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관련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은 곳들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쑥대밭이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뭐 저희가 듣기로는 어떤 기관은 공동체 듣기도 싫다 뭐 이런 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공동체 없이 과연 우리가 서로 그럼요. 미래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폐쇄적인 공동체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공동체라는 어떤 소속감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가 이제 네. 손잡고 함께 좀 시민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이렇게 좀 마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인데 공동체를 좀 살린다고 하시니까 되게 좀 좋은 아이디어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 관련해서인데 네. 그 경기도가 문화자치 맞습니다. 관련해서 네. 네, 또 문화자치 조례도 있고요. 그쵸. 예. 그 여파로 지금 저희가 안산에서도 문화자치 관련해서 네, 네. 여러 세미나나 뭐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는데 문화자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네.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 미래에 이제 안산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잘 몰랐던 것도 있고, 네, 네.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 안산 안에 여러 자원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넥스트안산 비전 포럼을 하면서도 이제 네. 물론 발제 일리가 있었지만 이제 토론자들 섭외하는 과정에 네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상당히 꽤 고민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토론자들도 물론 각 영역별로 이제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섹터를 좀 다양하게 해보자라고 네. 좀 방향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참여하자 해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인 청년이 네. 참여해서 미래도시 안산이 바라는 청년들이 바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라는 네. 얘기를 좀 나눴고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문화자치 말씀하셨지만은 또 우리 김태현 네. 이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문화자치를 중심지에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마을 공동체 복원과 네. 그다음에 문화를 통해서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자치 역량을 좀 키워보자는 관점에서 네. 그 이야기를 나눴고 네. 또 하나 이제 안산 소식이라는 네. 그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제 오세정 대표가 네. 나와서 온라인 상에 비춰지는 안산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네.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좋은 사례를 가지고 홍보했을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네. 불편한 사례를 생각하면 또 다른 이런 효과가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대 변화나 온라인 네. 시대로 가는데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눴고요. 네. 또 안산 시흥만 모여라의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여성들 네네. 아이들이 바라는 이 안산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잘 들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주배경 학생의 중심 학교가 사실은 원곡초등학교잖아요. 네네. 이 원곡초등학교가 이제 특별하잖아요. 네네. 다문화의 밀집 학교를 네. 뛰어넘어서 뭐 거의 대다수가 네. 다문화 아동 이주배경 학생들인데 네. 여기에 또 교장 선생님 하셨던 안북현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좀 특별한 분이세요. 네네. 뭐 특별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문화 원곡초등학교에 4년 공모교장을 하고 또 3년을 하셔서 7년을 하시고 정년을 하셨어요. 네네. 어쩌면 가장 네. 작년 6월 말로 8월 말인가로 좀 퇴직을 네. 하셨 금년 네. 최근에 퇴직을 하셨는데 다문화의 교육 형태나 이런 것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네. 원곡초등학교를 리뉴얼해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네. 이제 미래학교로 이제 개념을 바꾸셨는데 네. 그분을 통해서는 상업문화도시에서 다문화 문제와 네. 그다음에 안산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또 이야기하는 듣는 이런 시간을 가져서 청년, 여성, 온라인 소통, 그다음에 그 실제 안산 교육의 어떤 미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네. 배움도 있었지만 또 생각의 폭을 좀 넓히는 네. 그런 소중한 시간을 냈는데 참석했던 분들도 한 4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네. 굉장히 학습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통상 포럼 하면은
개의식 끝나면 절반은 이동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혀 이동이 없이 진지했군요, 다들. 2시간 반 동안 있었고 네. 또 저도 또 뭐 제가 정치인이잖아요. 네. 어차피. 근데 또 안산 지역에 네. 뭐 저희 민주당의 핵심 되시는 선출직 분들, 네. 박해철 의원님, 김현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시도의원들 분들이 뭐 대다수가 참석했습니다. 네. 한 20분 가까이가 참석을 하셔서 같이 좀 이런 현장의 이야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에 대해서 네. 2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요. 네. 뭐 짧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또 경청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감사한 자리였고요.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발언으로서 토론으로서 끝나지 않고 실행하는 일들을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원님의 어떤 비전에 이제 어떻게 또 접목시킬까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뭐 네. 등등. 네, 아, 맞습니다. 나도 제안이 있는데 예. 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의원님께 좀 나도 이런 의견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비전 포럼을 하면서 준비를 좀 잘했습니다. 네, 일명. 네. 그래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네. 입구에서 네. 포토월도 만들었지만 포스트잇 통해서 네. 안산에 바라는 내용에도 아, 포스트잇을 예. 붙이는 일들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취합해서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 다 네. 뭐 Q&A를 다 못했지만 네 네. 분인가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네. 또 다른 분들은 포스트잇 통해서 내가 말하는 안산은 안산의 미래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 이제 네. 그런 내용들을 취합하면 또 다소 의견이 되고요. 네. 뭐 또 제 연락처 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 네. 주시면 언제든지 또 상의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네. 또 이제 막상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지금 들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이다 이렇게 또 모르실 분들도 계시긴 네, 할 네, 텐데 네. 앞으로 이제 요런 자리가 좀 그래도 미디어 통해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요. 좋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제안 드리고 싶기도 하고 의견을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이제 안산의 시민사회가 꽤 또 활발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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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습니다. 요즘 열심히들 이제 모여서 여러 도모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사회 대개혁 과제를 통해서 네. 안산의 변화를 원하는 그룹들이 이제 좀 그걸 실행하는 걸 요구하는 이제 그룹이 있다 그러면 또 한쪽에는 어떤 세월호 이후 안산이 그러니까 뭐 우울과 애도와 추모로 뭐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실제 그 시민사회는 이제 그 단계는 넘었다. 우리가 이제 추모와 애도는 생명안전공원 들어오고 네.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한 매듭을 지어지는 또 과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요 생명안전공원 이후의 안산의 모습이 생명안전도시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 영역에 또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그 안산이 산단도 있고 또 뭐 영역별로 보자면 장애 이주민, 뭐 여성, 아동, 노인, 뭐 다양한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미래 사회에 우리가 기술 개발도 좋지만 사실 뭐 로봇이 들어온다는 거 어떤 면에서 안전이 또 더 확보된다는 네.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도시로 봤을 때 안산이 안전도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국가가 한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생명 중심, 사람 중심, 안전이잖아요. 네, 그 네.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세월호 문제를 이야기 안 하더라도 매우 네. 중요한 정부의 또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4.16 세월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선출직의 많은 의원님들보다는 훨씬 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제가 살아온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화랑유원지 바로 옆에서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네. 27년을 했어요. 네, 네. 27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 돌봄 기능을 같이 하는 종합학원이었거든요. 네. 그때 화랑초등학교 아이들이 네.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97년생 아이들이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학원을 한참 극성수기 일적에 네. 그 아이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화랑초등학교 학군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단원중, 단원고 네. 이렇게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희생자 아이들 254명 중에서 네. 제가 직접 접했던 아이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예. 한 27명 정도가 돼요. 그렇군요. 이름을 알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세월호 이후에 또 제 학원 바로 앞에 정부 합동분향소가 네. 설치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접했던 추억, 그 아이들의 동생, 언니, 오빠들을 가리킨 지금도 그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연결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생존자 가족 중에서는 또 뭐 이름 호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서로 네. 얼굴도 알고 이렇게 소통도 하는 그런 형태에서 네. 제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느꼈던 것 중에서 이 세월호는 저한테는 다른 의원님보다 좀 특별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경기도에 의정 활동하면서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세월호예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 세월호 10주기가 됐잖아요. 네. 네. 세월호 10주기 때 정말 아쉬운 일인데요. 안산시는 네. 추모 관련된 행사 비용 5천만 원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정 질문하고 5분 발언하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도정 질문할 적에 세월호 4.16 합창단의 영상을 틀어서 네. 전체 의원들이 본회장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네. 감동을 했고 그때 지사님한테 제안했던 게 세월호 10주기는 달라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제가 예산을 좀 다수 확보해요. 아. 그 생명안전공원 예정부지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곳에서 이제 메인 행사를 했어요. 축제 아. 행사 전야제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합창제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이제 2억 5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고 아.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네.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네.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었고 뒤에는 네. 유가족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가 바다다라는 제목으로 90일간의 미술 전시를 합니다. 네. 세월호 관련된 것들 이렇게 했고 네. 또 하나가 4.16 대장정이라고 해서 경기도 체육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안산시 자전거 연맹이 한 네. 50여 분이 팽목항에서 네. 안산까지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올라와요. 아, 그렇군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DMZ 네. 통해서는 영화제 네. 해서 제가 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당시에 세월호 10주기의 예. 콘텐츠와 내용 그리고 또 어떤 무대 네. 미술전 이 일을 좀 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는 나한테는 네. 개인 김철진한테는 네. 그냥 세월호가 아니다. 네. 좀 짠한 듯.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런 측에서 4.16 생명안전공원 어쩌면은 내년 말 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저한테는 약간 숙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고 네. 화랑유원지로 소풍 갔던 아이들 제 네. 학원에서 놀다가 네. 현장학습 가서 화랑유원에서 즐겼던 이런 추억들을 선하거든요. 네. 그 아이들한테 저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죠. 네. 뭐 생명안전도시 단순하게 구호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시가 체질을 예,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제가 이제 어떤 꿈이 이루어진다라면은 4.16 생명안전공원 관련된 부분, 세월호 관련된 부분들은 안산이 안전도시로 생명 존중 도시로 가는 거로 해서 제 개인의 생각을 조금 열어보면은 거리국 축제 중요합니다. 네. 김홍도 축제 중요합니다. 네.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들 축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뭔가 안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가 안산이 오히려 생명안전 도시로서의 상징성, 국제적인 상징성, 뭐 전국적인 상징성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또 의미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또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의원님 특별히 또 그렇게 관심 하겠습니다. 네.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는 4.16 생명한 네. 정부는 어쩌면은 저한테 약간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네. 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1분 내에 얘기하셔야 아, 되는데 예, 예, 예. 안산에 이제 미래가 내년 지방선거에 달렸습니다. 아, 네. 네, 안산 비전 포럼 이제 하고 나시니까 여기저기 언론에서 뭐 시장 출마 확정이냐 막 이런 네. 말씀들이 많은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맞습니다. 가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안산 시의원의 경험, 그 시민소통위원회 전문위원, 안산체육회 사무국장, 과거에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산에 온 지가 이제 38년입니다. 네. 안산의 이제 시승격하고 비슷한데요. 이 정도 살아오고 이 정도 내용을 안다라면 또 다른 도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역사나 정치는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통해서 좀 변화되고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는 시민 중심의 시민주권의 행정이 펼쳐질 때가 네. 지금 안산도 도래했다라는 네. 생각, 그리고 대전환을 통해서 리뉴얼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네. 가져서요. 안산을 새롭게 네. 시민을 중심에 두고 네. 멋진 의정 활동 또 멋진 준비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주의 안산에서는 안산 시민을 위한 도시 주거와 일터, 그리고 안전과 상호 공존에 관해서 고민하면서 안산 도시를 말하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나와주셔서 또 의원님의 또 생각 들려주셔서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안산을 어떻게 고민해 볼지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또 김철진 도의원님 또 이런 생각하고 계시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생각의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좀 함께 또 네. 공동체 미디어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동체 네. 라디오 통해서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고 네. 또 여러 비판이 있으면 들어주시고 그럼요. 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범진의 인사 들으면서 저희도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돌아서는 너를 보며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처음으로 갔네. 지나치는 모진 기억이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흩어질